토론입니다. 아우, 토론 뭐냐? 말싸움에서 한 명 조지는 겁니다. 상대편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목표는 설득입니다. 설득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배심원들을 설득해서 내 말이 맞다라고 끌어오고 상대편을 조져버리는 그런 아주 민주적인 대화 방법인데요. 자, 평가 문제집 보시면요, 싹 다 암기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설명만 해줄 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지만 뭐 전적으로는 니들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다 뭘로 한다? 그냥 수행 평가로 퉁 치는데 말이죠. 뭐 그렇다고요. 자, 봅시다. 자, 우리는요, 기존에 알고 있던 토론은 얘입니다. 고전식 토론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 반대신문식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식 토론은요, 한 번씩 입론해요. 그 다음에 반론해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해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반대신문식은요, 입론 중에 반대신문이라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원래 입론이, 그러니까 봐봐, 입론이요 여기까지예요. 입론, 그 다음 입론 이렇게 있죠. 원래 이것만 했는데 입론하면 여기서 까고, 그 다음에 또 반대가 입론하면 찬성이 또 까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극딜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입론할 때도 머리를 존나 써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은 좀 해볼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토론의 필수 쟁점을 찾아 논증을 구성해야 됩니다. 즉 논제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자. 자, 뭐 선생님이 자, 토론의 논제는 이거다. 과제다 이 새끼들아.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더라고. 야, 알아봐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찬성 누가 반대할래 하고 쟁점하라고 했는데 쟁점이 뭐예요? 서로 맞짱 뜨는 부분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부분이 그 맞짱을 떠야 되는데, 이 쟁점의 개념이 언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싸움의 격전지 같은 겁니다. 싸움의 격전지. 어디서 졸라 싸우냐? 딴 데서 싸워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넓은데 굳이 여기서 존나 싸워요. 왜? 여기가 막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여기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 여기를 다 먹은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게 쟁점이야. 그게 쟁점인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쟁점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정책 논제에서만 있습니다. 정책 논제에서만 뭐가 있다? 필수 논제. 어디 갔어? 필수 쟁점이 있거든요. 정책 논제에서만 필수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제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뭐냐? 사실 논제, 참이냐 거짓이냐. 인선주의 경향이 없다. 참, 거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는 암을 유발한다. 참, 거짓,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치 논제가 뭐냐? 이게 판단이 안 나와요. 뭐 가치 판단을 다루는 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일 흔한 가치 판단이 있죠. 자, 윤봉길 의사는 뭐 진정한 뭐 독립운동가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게 가치 논제예요. 특히나 이순신은 명장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0명장이시고 위인이시죠. 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무슨 후덜덜이지, 무섭지. 저게 장수냐? 악마지?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다 막 배에 수장시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아이폰이 좋냐 갤럭시가 좋냐. 어떻게 알아보면 뭐 아이폰은 갤럭시보다 구리다. 그건 가치적인 문제라서 모릅니다. 그런 게 가치 문제. 그다음에 정책 논제. 국가에서 하는 거, 정책과 법안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재난지원금 얼마까지 뿌려야 된다. 뭐 예산안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 다 정책 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배울 거고요. 그래서 그 필수 쟁점에 대해서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장, 그다음에 근거, 이유 요 세 가지를 가져오란 소리입니다. 참고로 토론 용어라고 있죠. 이거 다 외우세요.
논증이 뭐고 논지가 뭐고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말고 주장 근거 이런 것도 있는데 어딨냐. 아 참고로 야야 이거 아 이런 거 무조건. 자 논제가 되려면요 찬대 찬성 반대로 딱 나뉠 수 있어야 되고 입증 가능한 거야 됩니다. 블랙홀은 있는가? 씨발 어떻게 알아 이거 가설이잖아. 봤어? 몰라 이거. 그러니까 찬성 반대 안 돼 이거.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이고 분명. 뭐 그건 뭉뚱그리면 안 돼요. 뭐 사람은 다 뭐 중요해요? 이런 거 사람 다 중요한가? 아니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또 막 자국민 우월주의 막 이런 걸로 막 깊게 들어간단 말이야. 답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확실해야 되고요. 하나의 과제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맞죠? 막 삼성과 애플이 핸드폰과 컴퓨터 그리고 뭐 모든 뭐 어떤 거랑 CPU랑 램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누가 더 좋은가? 하나만 해 하나만씩. 그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퉁쳐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죠. 사과를 먹으면 죽는가? 뭐 이런 거. 그게 코뿔소는 정말 소인가? 이딴 거. 이씨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궁금하지 않냐? 코뿔소는 진짜 소인가? 그런 건 이제 뭐 사실 논제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요 그 필수 쟁점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나? 필수 쟁점이요. 어디 갔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쟁점 세 가지. 어딨지? 필수 쟁점 세 가지가요. 이렇게 있어요. 심각하냐? 해결 방안 어떻게 되냐? 효과나 이익이 있는데 여기 말고 딴 데서 내가 봤는데. 어쨌든 필수 쟁점은요 꼭 세 가지. 여기 있다. 씨.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얘가 구성을 해오는데요. 잡아봐. 심각한 문제인가를 가지고만 왜 얘기를 하지? 뭐 저건 예시니까요. 저거 말고도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쟁점 1 해결 방안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효과나 이익.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쟁점 1 심각하냐 안 하냐로 따요. 심각함이 아니라 심각성. 그래서 찬성 측은 심각하다 빨리 하자. 반대 측은 안 심각하다 내비둬라.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및 실행 가능성. 해결 방안만 있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찬성 쪽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고 당장 가능하다인데 반대 측은 그거 안 돼. 딴 방법이 더 낫다. 그리고 그거 지금 하기에는 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 효과도 그렇죠. 이익보다 이익도 크고 그 다음에 돈 넣은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반대 측은요. 돈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돈 들어간 거 대비 효과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맞짱을 존내 뜨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이 세 가지가 필수 쟁점. 이 세 가지가 필수 쟁점. 알겠죠? 이게 필수 쟁점입니다. 참고로 얘는 정책 논제만. 정책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나 봐봐. 심각성을 가지고 이제 해본 거야. 그래서 찬성 쪽은 나이가 어리다고 투표를 못하게 하냐? 이 심각하다. 그 근거가 뭐냐? 국가인권위에서 얘기했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실성.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지 않냐? 그럼 얘네가 틀리면 누가 맞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반대 측은 아니 문제 없어. 우리가 투표권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지. 왜? 만 19세 이하 청소년이라는 거는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도 보호를 받는 겁니다. 행위 무능력자란 말은 투표행위에서도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너네한테 투표권을 주잖아요. 그럼 너네한테 세금도 걷어걸려. 왜? 권리가 생긴 만큼 책임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니들한테 이런 거를 준다 그럼 아마 너네도 투표권이 가진 이상 너네도 아름아름 이런 걸 빼먹을 수도 있어요. 투표권까지 줬다면 이제 뭐야 징집 대상을 2년 더 낮춰요. 아니 뭐 일할 수 있는 것도 2년 더 낮춥니다. 그럼 이제 뭐야 너네 알바하겠다고 다 난리치겠지? 알바하면서 그럼 뭐야 대학을 안 가겠지? 그럼 대학 가는 새끼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가겠지? 양극화 더 심해지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도치 않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명씩 하니까요.
찬성 1위 얘기하면 반대 2가 치고 그럼 왜 반대 2는 이때 입론 안 하고 반대 신문해요? 반대 1은 왜 안 하죠? 순서대로 아닙니까? 반대 1은요 이때 입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찬성 1위 입론했죠. 그래서 여기 찬성 1위 반대 신문 하죠. 찬성 2가 안 하고 왜? 찬성 2 여기서 입론 준비해야죠. 그러고 다시 입론 끝났으니까 얘가 다시 와서 하고. 그래서 두 번씩 해요. 두 번씩. 찬성 1, 그다음에 찬성 1. 한 번, 두 번. 한 번, 그다음에 뭐야? 한 번, 그다음에 반대 이어서 두 번. 찬성 1도 한 번, 두 번. 찬성 2도 한 번. 어딨어? 두 번. 이렇게 두 번씩 다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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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입론은 무조건 찬성이 먼저 하고요. 반론은 무조건 반대가 합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찬성이 먼저 입론하는 이유 이것이 뭐냐면 입증 책임이란 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 입증의 책임을 가지거든요. 왜? 보통 이제 이런 거 보잖아요. 논제는요. 여기 논제의 조건 여기 있죠. 논제의 조건일 때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하나 더 추가하면요. 찬성 측 입장을 평서문으로 기술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일단은 찬성 쪽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바꾸자라고 딴지거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그렇지. 이미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걸로 가자라고 누가 하는 거야? 찬성이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찬성 니들이 먼저 디스를 쳤으니까 니들이 한번 그러면 얘기해봐라. 그래서 찬성이 항상 먼저예요. 뭐야 왜 지워줘 씨. 그래서 찬성이 먼저 합니다. 찬성 쪽이 그래서 니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너네가 얘기해라 라는 그걸로 논리로 찬성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얘기해요. 모두 논중 잘 구성해 왔냐? 야 입론 작성해봐라. 찬성 반대 니네 쟁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를 밝혀 네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라. 그게 입론이야. 입론. 야 이거 중요하다. 입론 뜻, 반론 뜻, 반대신문 뜻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짜 개치사한 건데 요거잖아요. 소명 요구는 그렇지만 뭐 다른 데도 알아둬야 됩니다. 소명 요구는 무조건 알아주고. 그래서 입론 작성할 때는 필수 쟁점별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라. 안 그러면 뒤진다잉 이런 소리죠. 그래서 해보자. 입론 작성 주의할 짝좀. 그래서 근데 반대 신문식이 뭐냐? 외워. 아이씨. 어떤 논제대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자에서 그러니까 입론할 때 논지 반박하는 거. 입론 시에 논지를 반박하는 겁니다. 원래 반박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토론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 입론 상대 측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알겠죠? 이겁니다. 그러면 뭐 얘기해요? 상대방의 이것까지 주장의 근거, 주장이나 근거의 허점이나 오류 이걸 개같이 물어뜯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뭐 나오면요, 입론 부분에서 이거를 뭘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토론 지문이. 근데 이런 거 안 하. 수기 시간 이게 원래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빼더라. 학교에서 수기 시간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어볼 겁니다. 나 다 안 읽을 거예요. 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어차피 뭐 내가 읽는 것보다 니들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백날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니들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만인지 알려줄 거예요. 중요한 것만 틱틱 짚어주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자의 역할 찾아야 됩니다. 배경 문제 소개하고 규칙 순서 알려주고 토론 공정하게 진행하고
벗어난 발언 적절히 통제한다. 그러니까 쌍놈 제거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욕설, 그다음에 뭐 비난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것들 다 제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론자가 진짜 사회자가 똑똑해야 되는 게 발언을 요약하고 내용 정리를 매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듣다가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사회자가 이해 못하면 그거 망합니다. 진짜로. 일단 봅시다. 사회자가 뭐래요? 논제 소개했죠. 여기죠, 요거 논제 소개.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 잘 하자. 이런 거. 이게 두 번째 거 여기 나왔죠. 그다음에 순수 안내까지 하죠. 요거. 발언권도 있습니다. 발언권도 얘가 줘요. 사회자 역할 1, 2, 3고. 그다음에 이제 입론 찬성 부분이죠. 그래서 주요 용어 개념도 해야 됩니다. 투표 연령은 이런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 다 뽑는 거고 이런 권리도 선거권이라 한다. 이거 왜 하냐면요. 나중에 딴 말을 안 하려고. 딴 말 하지 않기. 그래서 전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요. 이러고 삭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새끼 없게 하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데요. 자 보자. 필수쟁 좀 나와야겠죠. 심각성 나오죠. 자 이건데 야 왜 우리 못해? 이거 지금 심각한 거야. 아니 청소년이 더 많이 살지 니들이 더 많이 사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 봐봐. 지금 근데 난 이것도 확실히 그래요. 교육감 있죠. 교육감은요 고1부터 뽑게 해야 돼요. 아니 졸라 어이없다니까. 교육감은 고1이 뽑아야지. 누가 뽑냐 그러면 누가 뽑아. 이 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뽑아? 애들이 뽑아야지. 어쨌든 또한 만 19세 이후의 청소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것은 그렇죠. 이거 우리 침해하는 거다. 지금 이게 뭡니까? 다 지금 이게 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근거죠. 근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근거. 그리고 여기 신뢰할 만한 기관이죠. 신뢰성 있는이 아니라 이게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요.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좋아?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신뢰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뭐야? 권고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자? 해결 방안 얘기하죠. 지금 이거 필수쟁점 세 가지 다 얘기하죠. 청소년들이 이거 하고 미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하고 했다. 낮추자가 핵심이죠. 낮추자 이게 해결 방안. 해결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익 효과. 그리고 이거 봐. 뭐야? 청소년이 선거 참여하면요. 이런 효과가 있고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비용보다 효과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게요? 청소년이 정치 관심 주고 있고요.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투표율이 높아질지는 의문입니다. 니들이 뭐 맨날 쳐놀고 학원 가기 때문에 투표를 할까 과연? 무튼 그렇다. 이게 누구? 찬성 1위 얘기한 거야. 이거 다 정리해야 돼. 그래. 귀찮아? 요것만이라도 외워. 그 다음에 그래서 맞아. 야 사회자 역할도 있지만 참여자 역할도 있거든요. 왜 이거 존나 많네. 이거야. 자 이거는 쓸 수 있게 잠깐 이렇게 멈춰주고 일시정지하고 써. 일단은 요래 사회자 역할 그 다음에 토론 참여자 역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이렇다. 근데 원래라면 사회자가 이거 요약해야 되는데 이 새끼 왜 요약 어디 뭐지 이 새끼. 어쨌든 그래서 반대 신문하죠. 반대 2가 합니다. 왜? 반대 1은 바로 뒤에 이제 입론해야 돼서 반대 2가 대신 이거예요. 야 근데 투표율 높아진대? 그거 진짜야? 응. 투표율이 왜 높아져? 왜? 청소년이 만약에 100만 명이라 쳐봐. 100만 명이 들어간다고 투표율이 높아지냐? 비율인데 투표율이 높아져? 병신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총 유권자 수가 올라가는데 병신이니?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뭐야? 쏘리? 쏘리.
투표 인원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건 뭐 할 말 없죠. 그다음에 투표 연령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데 그러면 18세는 그러면 야 얘네는 인권이 없냐? 아닙니다. 대가리가 컸는데도 선거권이 제한돼서 문제 드리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요즘 뭐 고2에서 고3 정도만 돼도 애들 대가리 컸어요. 아니 뭐 어차피 뭐 고3 때는 뭐 집에서 술도 주는데 뭐 어때? 그 부모님 합의하에 먹는데 뭐 다 먹는데 아니야? 뭐 어쨌든 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도 입론해 주세요. 반대는 뭐라 이제? 안심각해? 그걸로 해결 못해? 돈 너무 많이 들어. 효과 별로 없어. 그렇게 계속 까면 됩니다. 보자.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야. 근데 법적인 근거 있어. 왜? 행위 무능력자다. 우리는 병신이다. 국가에서 인정한 무능력자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책임을 지우기는 좀 힘들다. 네, 투표는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라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병신들이 또 이거 선동당해가지고 그냥 막 투표하고 막 몰표 때리면 안 된다. 설마 뽑히겠어? 그러다가 이제 막 이상한 애가 회장되고 그러잖아. 야, 얘 재밌겠다. 얘 한번 뽑아보자. 걔 진짜 된다니까? 으잉? 이렇고?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해 투표할 것입니다. 근데 난 이건 좀 아니라 보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네 방법 안 돼 이겁니다. 안 시급하다라는 거죠. 미성년자 제한하는 이유가 인권 침해? 아니야. 술 담배 왜 안 파냐? 그거 인권 침해냐? 아니잖아. 근데 뭐 이거 안 한다고 인권 침해냐? 아니잖아. 라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다. 네가 뭔데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구를 무시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했으면 뜻이야.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위대한 곳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끝이죠. 합헌이죠. 설마 이 사람들이 다 뭐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고 이런 걸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다. 만일 현재와 같은 투표 연령의 제한이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도 17세나 16세 인권은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렇다고 투표 연령의 제한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므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거 안 돼. 해결 못해. 실행도 안 돼. 이래서 적절하지 않다.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이다. 합리적 의사결정 배운다.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 보면 교육으로 해결해야지 그거 투표한다고 되냐 이러는 거죠. 만일 투표 연령을 낮추면 좆된다 써있죠 여기. 좆된다. 나라 망한다. 그래서 비용 효과가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19세 이상을 유지해서 신뢰도 확보하는 게 낫다. 급식한테 투표 맡겼다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 너무 길어. 그래서 사회자가 오케이 알았다. 자 반대 신문이라 찬성 1위 하죠. 왜? 찬성 2는 입론해야 되니까. 와 졸라 기네. 뭐 어쨌든 그래서 해봐.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라고요? 그러면 이거 조정하면 다 됩니까? 근데 그건 좀 아리마생.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 현행법을 줄이면은 뭐 한다? 그건 좀 오반데 라는 거죠.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 야 몰라 일단 해. 너 이거 써. 전략? 딱히 뭐 그냥 허점지죠. 그럼 수치 정확한지. 100점을 원하면 외워야죠. 자 그다음에 뭐 청소년자는 부모님이 그거 한다는데 근데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 생각이 다르면 어떡하냐?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은 무조건 공부, 니들은 공부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데. 그러니까 뭐야? 청소년보단 엄마 아빠가 더 성숙하다. 설마 그러겠냐라고 하는 거지. 전제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럼 뭐 이런 것도 깔만하죠. 자, 그러면 이 토론자 입론이라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뭐가 문제다? 전 세계 국가 90% 이상이 낮아. 그 다음에 OECD 가평에서 우리나라 유일하대. 그래. 이처럼 투표율을 낮추는 것은
그 인싸들의 세계다. 우리는 아쌉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 보세요. 니들 입장 반영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야그 이번에 그러면 야 니네 이제 8시야 등교. 등교 8시까지야. 밥 먹인대잖아 아침. 수고. 반대측에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병역법은 왜 만 18세부터냐? 운전면허도 18세부터다. 아니 도대체 근데 이게 왜 다 미성년자 연령이 다 다르냐 이거죠. 니들 말대로라면.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18세부터 국가 사회 형성에 적극적 참여인데 왜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이 이걸 못 따라오는 거다. 다른 건 다 되는데 투표만 그래? 이런 거죠. 투표가 운전면허보다 더 뭐 날로 먹니?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세부준행입니다. 투표용을 낮추면 정치에 참여하는 피선거권자들이 유권자인 청소년을 의식하고 따라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죠. 지금 너네가 중학교 때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때문이죠. 중학교 상대평가 폐지, 절대평가. 그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근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그럼 또 메꾸겠다고 사교육비 더 올랐어요. 중학교 때 안 쓰던 사교육비 고등학교 때 배로 쓰죠. 결국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렇다. 그래서 효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난 찬성한다. 찬성 2는. 그래서 이제 또 이거 아주 사회적 개꿀이는 이 새끼 왜 요약 제시 안 하지? 그냥 반대 1. 아니 그건 외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필요합니까? 찬성이. 아니 걔네는 다 되는데 그럼 우리 애들만 빠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그젝트리인데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을 분류한다. 이건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거라서 특수성이 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러면 우리 애들이 빠가냐고 이 병신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외국 애들보다 더 빠가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알겠다. 반대 측에서 토론해줘라. 그래서 반대 측 임론. 자 선거권이 있었다. 낮췄다 이 새끼야. 이미 낮췄다. 또 낮추냐? 라고 하는 거죠. 반대 2는요. 또 낮추면 너무 빠른데 선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하지만 포퓰리즘이죠. 그럼 만약에 청소년한테 야 대학 없애겠습니다 이지랄 치면 어떡할 거냐. 자 대학 없애기다. 자 여러분 대학 안 가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이러고 이거 뭐 이제 뭐야 4등급 밑으로 있는 그 많은 30만 표가 우르르 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거에서 어떻게 애들이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찬성 2가 아까 청소년은 이런 거 잘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만은 만 20세 이상, 싱가포르 21세 이상입니다. 얘들은 더 높아요. 자국 점수와 문화를 반영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된다. 우리도 고려해야 된다고요. 문화, 관습, 교육제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교육 받는 애가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투표를 준비하는 애들이지. 이러면서 이거 낮추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하는 거예요. 찬성 쪽 보세요. 그래서 청소년 객관적 판단력 부족해서 투표 참여하면 민주주의가 망합니까? 근거는 여기 있어. 하버드를 가지고 오네. MRI 가지고 와서 비교했는데요. 문제 판단 결정할 때 이성적 판단 담당 전두엽이지만 청소년에서는 측두엽이 그거 하더라.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감정으로 판단한 거죠. 이거 선거유세 하다가 갑자기 뭐 저는 어렸을 때 배고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뭐 서민 대통령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서 시장에서 떡볶이 순대 먹잖아. 평소에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먹으면서 뭐야 그 감정을 건드리는 건데 청소년은 그게 더 심하단 거지. 떡볶이 순대 먹어야만 그거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아직 미숙하다라는 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와버리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반대 지문 보세요. 그래서 이렇다. 다시 말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민주주의 질적 하락은 뭔 개소리냐.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투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래서 제안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반론하자. 근데 반론 캔슬. 땡큐. 근데 사회자 새끼 요약 뭐 미국 갔냐? 어디 갔어? 왜 요약 안 하지 얘? 그러면서 퉁쳤습니다. 졸라 양아치네요. 자, 어쨌든 원래 사회자 요약해야 됩니다. 그 맨날 찬성 1위 입론한 거 요약해주고 뭐 반대 신문도 요약해주고 요약해줘야 돼.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생략을 많이 했어. 어쨌든 이런 거 다 외워주세요. 뭐씨, 내가 할 말이 없네 이거는. 그래서 반론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론 참여자는 아까 썼죠. 이런 거 언어의조 러그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 그냥 읽다가 하는 건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거고요. 진짜로 뭐 우리 애들만 빠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바로 퇴장입니다. 그래서 토론평가서는 뭐 지필평가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참고로 다 있어야 돼요. 신뢰성, 믿을만했는가, 타당한가, 공정했는가. 여기서 얘기한 공정성은요, 찬성 반대가 아니라 특정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관련 자료도 공정하냐라는 거죠. 만약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방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방류해야 된다 일본에서 했는데 해도 되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으문이다 했는데 오사카 대학이야. 그게 공정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토의의 차이는 뭐 모르면 안 됩니다. 토론은 그냥 끝장내는 거고, 토의는 일단은 찬성이에요. 다 찬성인데 네 말이 더 좋아 내 말이 더 좋아하고요. 얘는 찬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다 조지는 거야 그냥. 네 말이 틀려 내 말이 맞아 이런 거. 찬성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를 내야 되는 거고요. 힘들어 씨. 어쨌든 암기가 90%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계속 질문하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얘도 수고했습니다.